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꺾으면서 이 시각 현재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4% 우리 시간 5시 30분 기준으로 오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까지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랑 계속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자, 오늘 상승세를 주도한 건 역시 바로 한눈에 확인이 되는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좀 가장 강하게 초록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AMD도 5%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넘는 급등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에서 모두 초록불을 켠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각각 3%와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가 좀 진정세를 이루다 보니까 오늘 에너지주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오늘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가 안정과 경기 지표 호조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걸 히트맵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전히 가장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인데요. 오늘 유가의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걸 시장이 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된 건 이 유가의 급등세가 진정이 됐다는 겁니다. 먼저 선제 메시지를 날린 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유조선에 정치적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필요할 경우는 미국 해군이 호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원유 운송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특히나 또 트리거가 된 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CNBC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 지원 조치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걸프 지역 원유 운송의 차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이 좀 화답을 했습니다. 일단 브렌트유와 WTI가 장중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회복 심리로 이어졌고요. 기술주와 반도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의 견인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유가 급등 리스크가 진정된 게 오늘 증시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하는 경제 지표도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두 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2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6만 3천 명 증가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이건 2025년 7월 이후에 최대 증가였고요.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업종별로 고용 변화를 살펴봤더니요. 건설과 교육의료 서비스가 증가를 했고 제조업은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즉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의 증가가 이뤄졌다는 거고요. 임금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전년 대비 4.5% 오르면서 다소 둔화됐습니다. 임금 압력은 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예상보다 고용 증가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가 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고용 지표였고요.
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2월 ISM 서비스업 PMI입니다. 일단 56.1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자,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이 PMI가 50 이상일 경우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는 건데 56.1로 나왔죠. 이 서비스업은 20개월 연속 확장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세부 지표는 기업 활동과 주문 중심으로 성장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고요. 결국 오늘 투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서비스업까지 여전히 확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로 미국 경기의 견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유가 안정과 경기 견조 신호가 맞물리면서 투심이 살아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소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 종전에 보셨다시피 매크로 지표도 잘 나왔고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도 상당히 이 견조한 성장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덕분에 M7종에서는 이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주들이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오늘 이 장 마감 들어서 4%대까지 상승폭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 웨드부시가 아마존과 구글, 이 메타 3사에 대해서 디지털 광고 분야의 승자라고 굉장히 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재확인했는데 AI를 도입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1.38% 상승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 회사죠. 뉴스코프 측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메타는 뉴스코프의 콘텐츠로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고요. 또 챗봇에서도 합법적으로 최신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에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테슬라도 3.74% 오늘 강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선도 기업이라면서 매수 등급을 새롭게 다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460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이 세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아마존 3.8% 상승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고요. 또 이어서 메타도 거의 2%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3.4%, 이 3% 중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는 CLSA 측에서 이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과도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재확인해줬고요. 또 밤사이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의 젠슨 황 CEO의 발언도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누구보다 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재무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시켜준 젠슨 황 CEO였는데요. 이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엔비디아 오늘 1.6% 장중 상승세를 보였고요. 인텔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의 CFO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 이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서버 CPU 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단의 투심이 돌아오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어서 이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256GB LPDM 샘플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UBS의 반도체 수석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큐리가 이렇게 급반등한 모습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한 모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매수 사인을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기대감이 잔뜩 모인 상황인데요. 이 세 종목의 마감 상황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1.63% 상승했고요. 이어서 이 인텔 5.71% 상승,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5%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개장 지켜보셔야겠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이슈를 몰고 온 시장의 상승세를 더해준 세 가지의 종목들 이슈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오늘 비단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이 클래리티법, 지난해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의 후속 법안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오른 관련주들이었죠. 마찬가지 클래리티 법안도 곧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어서 코어 위브입니다. 그동안의 급락세를 겪다가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퍼플렉시티와 단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퍼플렉시티 AI가 AI 추론 작업을 코어 위브 서버에서 돌리겠다는 내용인데 덕분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코어 위브고요. 모더나도 오늘 두 자릿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대 측에다가 2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덕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마감가 기준입니다. 코인베이스 14.57%, 오늘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10% 내외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코어위브 7%대 강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모더나까지 15%,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도는 움직임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만나봐야겠죠. 국제유가 요즘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는 심지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은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 시각에 배럴당 75달러 정도 지나갔습니다. 다소 진정이 된 것이죠. 이란이 비밀리에 미국 측에 휴전 협상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덕분에 원달러 환율 역시 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0원 가까이 진정이 된 모습이었고요. 또 비트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죠. 이 클래리티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방안까지 지지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관련주들 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8%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도 0.41%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강달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일부 자산이 금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밤사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이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후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그럼 과연 이렇게 다소 진정이 된 국면에서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마감 상황 바로 보시죠. 다우지수가 0.49% 상승했고요. 또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3%. 오늘 아마존이 4%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3%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투심이 좋았죠. 종합적으로 S&P 500까지 0.78%, 다시 한번 반등 국면에 진입한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